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안경을 써왔지만은 글쎄요, 지금은 한 몸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불편한 점도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추운 날씨에 밖에서 실내로 들어오거나 마스크를 낄 경우에 안경에 김이 서려서 불편하기도 하고, 가령 또 운동할 때 이게 또 벗겨지지 않을까 이래저래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또 안경을 오래 끼면요, 묘하게 안경에 맞춰서 얼굴형이 변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죠. 그나마 콘택트 렌즈가 편하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오래 끼잖아요. 그러면 눈이 뻑뻑하고 자극도 가고 또 이물감이 느껴져서 인공 눈물은 필수템입니다. 특히나 환절기에 결막염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 안경인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또 안경을 써왔는데 교정 수술 받을까 하다가 겁이 나서 저는 포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교정 수술 이 방법들이 너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시력 교정술에 대한 확실한 정보로 인생이 더 선명해지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치입니다. 대구 메트로 안과 전문의 심삼도 원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메트로 안과 전문의 심삼도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시력 교정 수술까지 이 시력이 안 좋아도 참 보완할 방법들이 최근에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원장님 어떻습니까? 시력 교정 수술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게 일단 궁금해지네요. 네, 시력 교정 수술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자연스럽게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될 듯합니다. 시력 교정 수술은 기존의 건식 교정용 오목렌즈나 콘택트 렌즈 대신 각막을 오목렌즈 모양으로 절삭하는 것을 고안하면서 생겨났습니다. 40년 전부터 임상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대략 10년 주기로 새로운 수술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1987년에 엑시멀 레이저를 이용한 각막 절삭 기술이 도입되면서 본격화됩니다. 흔히 말하는 라섹이라고 말하는 PRK는 각막 상피층을 제거한 뒤에 엑시멀 레이저로 각막을 환자의 도수만큼 절삭해내는 근시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 PRK 라섹의 단점은 회복이 느리고 통증이 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한쪽 눈을 수술하고 보통 한 달 후에 반대편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제가 의대 다닐 때였는데 제 친구 중에서도 한쪽 수술을 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반대편을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 친구가 30년 후에 반대편을 저한테 와서 레이저 라식 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분을 잘 두셨네요. 그러네. 3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세상을 여는 또 이렇게 창을 그때 만난. 한쪽 수술을 하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반대편은 엄두를 못 내서 포기한 경우였습니다. 그만큼 통증이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 라식 수술 초기에는요, 수술을 받고 나면 원장님 외상을 입는다거나 사고가 나면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라섹 수술이 통증이 많고 회복이 느리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는 수술 방법이 1990년 그리스의 펠리카리스 박사가 고안한 절편을 만들어서 젖혀서 엑시멀 레이저로 각막을 깎고 절삭하고 하는 라식 수술이 나왔는데, 이 각막 절편을 만들어서 안쪽만 레이저로 깎고 다시 덮는 방식이라서 라섹에 비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통증이 적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이 라식은 절편 합병증 문제가 이게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뚜껑이 외상에 약한 치명적인 단점이 라식 수술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가 제가 전공의로 근무하던 시기인데 응급실로 외상에 의한 각막 절편 손상 환자들이 종종 방문하였습니다. 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력 교정 수술이 보편화된 시점이 2000년대 초쯤으로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말씀하신 합병증이 좀 개선이 된 상태였나요? 네, 맞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의 1차 붐은 레이저 라식이 보편화된 2000년 초반에 대유행을 하였습니다. 네. 앞선 절편 합병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펨토초 레이저로 각막 절편을 만들어 수술하는 레이저 라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물리적인 각막 절삭기가 아닌 레이저로 각막 절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기존 칼로 만들 때보다 안전하게 절편을 만들 수 있고 수직 절개가 가능해서 외상에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이 수직으로 절개해서 절편을 만드니까 젖혀서 레이저로 각막을 깎고 다시 덮었을 때 딱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송곳이나 이런 날카로운 외상 외에는 아주 안전해서 이 수술이 이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안과 의사들도 2000년 이전에는 각막 절편에 의한 합병증을 응급실 등에서 직접 본인이 접하니까 직접 수술 받는 걸 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들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생겼었는데 펨토초 레이저 각막 절편을 만드는 레이저 라식이 보편화되면서 안과 의사들도 직접 수술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아, 그렇군요. 저도 레이저 라식을 받았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레이저 라식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안경 빨리 벗고 빨리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 좀 제가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의료기술이 발전하는 얘기를 수술 기법에 대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설명을 들었는데 요즘엔 또 더욱더 발전해서 스마일 라식 수술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요즘은 스마일 수술이 대세인데 스마일 수술은 2011년에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되었을 초창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술 시간도 기존 유행하던 레이저 라식에 비해서 많이 걸리고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부종도 생겨서 시력 회복도 천천히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스마일 수술 도입 초창기에는 레이저 라식과 스마일 수술이 혼재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스마일 수술 레이저 기기가 안정화되고 수술 술기도 늘면서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수술 시간이 단축되니 회복도 빠르게 되어서 이제는 대부분의 시력 교정 수술은 스마일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력 교정 수술 환자의 한 70%는 지금은 스마일 수술이 1차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일 수술은 양안 수술 기준으로 6에서 한 7분 정도 수술 시간이 소요되고 그 수술 시간이 빠르니까 회복도 빨라져서 네. 현재 시력 교정 수술로서는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받고 나면 원장님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한번 시간을 체크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스마일 라식이 어떤 수술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좀 만족도가 높아서 웃게 하니까 이제 스마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많습니다. 이런 분 많은데 예.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설명해 주시죠. 예, 기존 시력 교정 수술인 라식, 라섹은 엑시모 레이저로 각막을 태워서 절삭해내는 수술인데 이 스마일 수술은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술입니다. 펨토초 레이저라고 하는 정교한 레이저로 각막 절삭 부위를 디자인해서 절개창으로 빼내는 방법입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분들도 간혹 이게 수술 받고 웃게 되어서 스마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 수술명은 그 스몰 인시전 렌티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영문의 앞글자를 닦는 수술 방법입니다. 스몰 인시전, 그러니까 소절개에 렌티큘이라는 것을 빼내는 수술 방법인데 독일의 한 회사에서 상표 등록한 수술 방법입니다. 이곳의 특정 펨토초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각막 실질 부위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해서 각 환자분의 근시, 난시에 딱 맞는 렌티큘, 즉 그 고유의 근시, 난시에 맞게끔 각막 실질을 오목 렌즈 모양으로 만든 덩어리를 빼내는 겁니다. 기존에는 각막을 엑시모 레이저로 태웠는데 이게 완전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라식이나 라섹하고 다르게 각막 절편 자체를 만들지 않고 2mm 정도, 2mm면 아주 진짜 작은 채소 절개인데 이 절개창을 통해 수술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술 당일날 절개창이 거의 다 아물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안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세안 샤워도 다음 날부터 가능해서 아주 편한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 시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 7분 정도로 지금 대폭 줄어들어서 수술 후에 일상 복귀가 아주 빨라서 아주 편한 수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수술 시간 짧아도 한 30분 이렇게 걸릴 줄 알았는데 예. 10분이 채 되지 않는다고 옛날 하니까. 초창기에 네. 수술할 때는 저희들도 한 2, 30분 걸렸는데 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이 독일 회사의 통계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서도 한 120만 한 수술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00만 한 정도 수술이 이루어지는 수술 방법이고 좋은 실험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충수돌기염 아시잖아요. 그 예. 면장염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충수돌기염과 비교해 보면은 충수돌기염도 옛날에는 개복해서 수술했습니다. 맞아요. 이때는 개복하면 막 일주일씩 입원하고 회복이 늦었죠. 요즘은 복강경으로 최소 절개만 해서 수술 충수돌기를 떼내니까 입원도 줄고 회복도 빠른 거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네요. 됩니다. 네, 이렇게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참 든든하고요. 수술 자체도 안전하면서 회복도 빠른 스마일 라식. 과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술인지가 궁금하고요. 어쨌든 눈을 건드리는 또 수술이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스마일 수술이 편하고 안전하지만 모든 분이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각막 표면에서 보통 라섹은 각막 표면에서 수술을 하는데 이 스마일 수술은 각막 표면에서 한 120 마이크론 안쪽에 렌티큘을 만들기 때문에 각막 두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막 모양, 각막 지형도상 모양도 이상이 없어야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해서 통과하신 분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수술은 아니고 실제로 각막 두께가 너무 얇거나 아니면 도수가 너무 높으면은 라섹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 실제로 이제 스마일 수술을 받으러 오셨다가 라섹 수술이나 렌즈 삽입술밖에 안 된다고 하면 서럽게 울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망해서. 또 다른 단점은 스마일 수술이 기존의 라식이나 라섹은 엑시멀 레이저로 각막을 태웠는데 이 스마일 수술은 고가의 펜토초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라식이나 라섹에 비해서 수술비가 다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용적인 측면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스마일 라식도 병원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뭐 스마트라든가 클리어, 뭐 실크 등등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것도 다 같은 그런 스마일 라식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렌티큘을 빼내는 수술을 지금은 거의 스마일 라식이라고 통칭해서 하는데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조미료의 대명사인 모 회사의 상품명이 통용되어 사용되어지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감미료나 조미료라는 말 대신에 모 회사의 상품명이 통용되는 거하고 비슷한데 네. 스마일 수술은 독일 특정 레이저 장비 회사가 하는 수술이지만은 스마일 수술 자체가 여러 장점으로 시력 교정 수술의 대세가 된 후에 스마일 수술이라는 명칭이 여러 곳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존 레이저 라식 장비를 만들던 회사에서 렌티큘을 만들어 빼내는 새로운 장비들을 개발하게 되었고 각 회사마다 고유의 수술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의 다른 회사의 스마트 라식, 그리고 스위스 회사의 클리어 라식, 미국 회사의 실크 라식 등이 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혼동될 수도 있지만 거의 렌티큘을 빼내는 스마일 수술로 통칭해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나면 그 회복 기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자 개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수술 방법에 따른 통증 차이가 가장 많고 개인적인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 라섹이 통증이 가장 심합니다. 라섹은 한 3에서 4일 정도 통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눈을 못 뜰 정도로 있는 통증이고 그에 비해서 레이저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은 보통 서너 시간 정도 실인 정도 지속되다가 없어집니다. 스마일 라식은 기존 라식보다 각막 손상 자체를 덜 시키는 그리고 소절개 2mm만 절개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회복 과정은 한 달 정도는 약간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있는데
수술 후 대부분의 환자는 하루 이틀 정도만 지나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시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최적의 시력이 도달하는데도 다른 시력 교정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통증 자체가 환자분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뭐 서너 시간 하면은 시리고 눈물 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방금도 라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라식과 한 글자만 다릅니다. 라섹. 그런데 맞아요. 통증은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회복도 더디고 통증이 아프기로 정말 악명 높은데 궁금합니다. 이 수술은 대체 왜 이렇게 아프고 의사 선생님이 일부러 아프게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 라섹은 가장 바깥쪽 각막 상피를 얇게 벗겨내고 그 아래 실지를 각막 엑시머 레이저로 깎아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상피 자체가 벗겨지기 때문에 많이 아픕니다. 우리 몸에서 각막 자체가 감각신경이 가장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 아주 작은 이물질만 먼지만 들어도 눈은 개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상피를 다 벗겨냈으니까 3일 정도는 이 상피가 다 아무는 동안은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진통제, 강력한 진통제라든지 치료용 렌즈 이런 거를 해도 어쩔 수 없이 상피 조직이 재생되는 동안은 통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게 마련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도 이제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안전한 건 라섹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 라섹을 해야만 하는 환자들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100분이 저희 병원에 오시면 한 70분 정도는 스마일 라식을 할 수가 있고 그 스마일 라식을 못하는 분 중에 한 15% 정도는 라섹 수술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라섹 수술은 각막 표면부터 바로 절삭하기 때문에 레이저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에 비해서 각막을 깎았을 때 잔여 각막 두께가 두꺼워서 각막 자체가 얇은 분이거나 절삭량이 많은 경우, 그리고 눈이 많이 나쁜 경우에는 스마일 수술은 불가능하지만 라섹 수술은 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스마일 수술이나 라식 수술은 불가능한데 라섹 수술은 가능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라섹 수술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런 말이 생긴 듯합니다. 최근에는 라섹보다는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으면서 안전한 스마일 수술이 더 선호되는데 수술 전 검사에서 각막 모양이 좋지 않거나 얇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라섹 수술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섹 수술은 회복이 느리고 통증이 많고 또 자외선 차단도 4달 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막에 혼탁이 생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안약도 또 한 서너 달은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라섹에도요, 원장님 보니까 수식어가 많이 붙더라고요. 네. 뭐 넌터치, 투데이.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어느 라섹 수술이 가장 좀 효과가 좋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안과별로 라섹 앞에 붙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다 모를 정도로 많은데 넌터치 라섹, 투데이 라섹, 엑스트라 라섹, 크로스링킹 라섹 등 굉장히 다양한데 기본적인 개념은 상피를 제거해서 각막 실치를 표면을 깎는 수술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수술 방법은 같으나 이 상피 제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넌터치, 노터치, 올레이저, 투데이라는 명칭이 붙고 또 어떤 장비 회사의 엑시머 레이저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레드라식, 옵티라색 이런 용어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조합해서 곱하면 굉장히 많은 가지수가 나올 그러네요. 수 있겠죠. 거의 뭐 안과마다 명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라섹 수술명이 다양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라섹을 받으실 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술 받으실 때 각막 상피를 브러쉬로 제거하느냐 아니면 레이저로 제거하느냐. 그리고 레이저로 제거하면은 뭐 올레이저 라섹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붙게 됩니다. 두 번째는 라섹을 받을 때 사용하는 엑시머 장비에 따라서 이름이 또 정해지고 마지막으로는 라섹 수술 후에 콜라겐 교차 결합 수술을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름이 결정됩니다. 네. 그렇게 3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잘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도근 씨의 경우에 라섹이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6디옵타를 넘으면은 저희들이 고도근시라고 하는데 술전 검사에 통과하시면은 술전 검사라고 하는 게 각막 두께, 모양 이런 게 다 괜찮으면은 스마일 수술을 먼저 권해드리고 각막 모양이 이상하거나 잔여 각막이 부족한 경우에는 라섹이나 렌즈 삽입술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근시인데 각막 두께가 아주 두꺼운 분이 있습니다. 평균 네. 각막 두께는 530인데 뭐 600 넘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각막 두께가 두꺼운 분은 스마일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스마일 수술하는 게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네.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수가 높지는 않지만은 각막이 얇은 경우에는 스마일 수술이 불가능해요. 이런 경우에는 라섹 수술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도근시에서도 스마일 수술이 가능하면은 스마일 수술이 1차 선택이고 라섹 수술에서도 마이너스 10디오타 이상 되는 초고도근시는 수술 후에 혼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10디옵터가 넘는 초고도근시는 라섹을 권하지 않고 렌즈 삽입술을 권해드립니다.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각막 절삭량 자체가 많아서 잔여 각막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는 수술 방법이 엑스트라 라섹이나 크로스 링킹 라섹이라고 하는데 기존 라섹 수술에다가 각막 콜라겐 교차 결합 수술을 결합한 시력 교정 수술입니다. 라섹을 시행한 후에 각막을 좀 단단하게 강화시키는 시술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마이너스 10디옵터가 넘는 초도근시 환자들은 렌즈 삽입술을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수술인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스마일 수술도 FDA 승인 자체를 근시는 마이너스 10디옵터, 그 다음에 난시는 마이너스 5디옵터로 리미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정상의 문제로 교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막이 두꺼워도 마이너스 10디옵터 이상 되는 근시는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섹 수술도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듯이 10디옵터가 넘어가는 초고도 근시에서는 수술 후에 각막 혼탁이 잘 생기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안내 렌즈 삽입술입니다. 말 그대로 안내 눈 속에다가 렌즈를 집어넣는 수술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콘택트 렌즈를 눈 속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안내 렌즈 삽입술은 라섹, 스마일과 같이 레이저를 통해 각막을 절삭하지 않고 눈 안에 본인에게 맞는 일정 도수의 인공 렌즈를 삽입하는 시력 교정 수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각막 질환이나 각막 두께가 모자라서 레이저 수술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안전한 방법으로 안구 건조증, 빗번짐, 난시, 근시, 원시의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시력 교정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홍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눈에 있는 조리개에 있는 홍채를 기준으로 렌즈가 홍채 앞에 삽입되면 전방 렌즈 삽입술, 이 홍채 뒤에 들어가는 렌즈는 후방 렌즈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은 양안 기준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고 수술 후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시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야, 눈 속에 렌즈를 넣는다고 하니까 네.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 원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력 교정 효과 톡톡히 보겠는데 왠지 막 영구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안내 렌즈 삽입술은 자신의 각막을 깎지 않고 안구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렌즈를 삽입하여서 근시, 난시를 교정하는 수술법입니다. 안구에 특수 렌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막 내피 세포 감소나 백내장이 좀 더 일찍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이 얇거나 고도 근시인 분들, 기존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술을 합니다. 이 1차 선택으로 선택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론적으로는 평생 유지가 가능한데 수정체가 노화로 인해 백내장이 생기거나 시력 상태도
나이가 들면서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렌즈를 교체하거나 제거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노화나 백내장 같은 변화 때문에 눈 자체가 변하면 시력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가역적인 수술이니까 언제든 렌즈를 교체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가역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네. 제 친한 친구도 이제 렌즈 삽입 수술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편하게 산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데 궁금합니다. 혹시 눈에 넣은 렌즈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드물지만 있기도 합니다. 안내렌즈 삽입술 또한 다른 시력 교정 수술처럼 안전한 수술이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적지만 눈 속에 인공으로 된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이므로 드물게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전 정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간이나 이런 게 확보가 돼야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안 되면은 아무 수술도 못하는 경우도 내원 환자의 5에서 한 10%는 아무 수술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렌즈 삽입술을 받으신 분들은 매년 정기 검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년 정기 검사 시에는 백내장, 녹내장 발생 유무와 내피세포를 체크합니다. 네. 정기적인 검사를 하면서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또 안내 렌즈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이제 여러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런 수술을 받은 다음에 뭐 눈부심이라든가 빛번짐 그리고 여러 가지 안구 건조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또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이게 수술별로 어떤 부작용이 있고 또 이런 후유증들은 좀 감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모든 수술 방법이 완전 무결한 방법은 없습니다. 수술 후에 부작용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수술 중에 발생하는 각막 손상이 잘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표적인 증상이 방금 말씀해 주신 안구 건조증, 빛번짐, 눈부심, 복시, 각막 혼탁 등이 있는데 이는 수술별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라식의 경우에는 절편을 만들기 때문에 절편으로 인한 신경 손상을 회복하기 어려워 다른 수술에 비해서 안구 건조증 생길 확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리고 각막이 얇아지면서 탄력이 적어지는 경우 각막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각막 확장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절편 합병증은 레이저 라식이 생긴 이후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 받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눈에 선크림을 바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선글라스를 좀 착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받고 나면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 저 언제부터 좀 자유롭게 좀 눈 비비면서 씻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됩니까? 중요하죠. 씻는 세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술 종류에 따라서 세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라식 수술은 이 절편 자체가 25mm 절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단단하게 고정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비비면 안 되고 수술 후에 한 3일 정도는 세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물수건으로 가볍게 얼굴 주변만 닦아주는 식으로 하고 4일 정도 지나면은 물 세안과 샤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실 눈에만 물을 안 넣으면 되니까 샤워는 뭐 다음날부터 해도 무방합니다. 세안하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라섹은 수술 후에 치료용 렌즈를 수술 후에 넣어 놓는데 세안 시에 렌즈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뺄 때까지는 물 세안은 하시면 안 되고 물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시고 렌즈를 제거하는 4, 5일이 지나면은 세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절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mm로 작아서 상처 회복이 수술 당일날 다 됩니다. 그래서 세안은 그래도 안전하게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의 경우에는 특별히 자외선 차단을 할 필요는 없는데 라섹의 경우 수술 받은 눈이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각막 상피세포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는 합병증 중에 각막 혼탁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섹 수술은 수술 후에 3개월 이상은 강한 자외선이 있는 때는 선글라스나 모자 등을 착용을 해서 자외선 차단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수술 직후는 물론이고요. 또 그 후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이 시력 교정 수술, 그 예후에 있어서도 참 중요할 텐데 과연 수술 후에 꾸준히 지키면 좋을 생활 수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술 직후에는 각막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은 눈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부의 자극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빛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으로 하는 것도 눈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는 의사가 제공한 안약을 처방대로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안약은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루에 몇 번 쓰라고 하면 잘 지켜주셔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네. 특히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는 행동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고 또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든 수술에서 다 있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수시로 초창기에는 자주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수술 후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꾸준하게 안과를 방문하셔서 초반에 잘 관리를 하면은 평생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진 과정을 통해서 합병증이 생기는지 그리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민한 눈 수술인 만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찾는 게 참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시력 교정 수술은 꼭 받아야 되는 필수 수술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술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 안경 사용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안경을 사용할 수 없는 직업이나 여러 이유로 콘택트 렌즈를 장기간 사용해야 되는 분에게는 저는 오히려 수술을 권합니다. 요즘은 시력 교정 수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콘택트 렌즈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고 눈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직업상 안경을 착용하기 힘든 분들, 특히 소방관, 군인, 운동선수 등에도 추천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과 사전 검사로 환자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시력 교정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술 후에도 올바른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눈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메트로 안과 전문의 심삼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